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혼 6년차 남자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장인 장모님의 막말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슈도 있지만 결혼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내와는 1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연애 당시부터 장인 장모님을 자주 뵈었고 장인어른은 술 한잔하시며 언젠가 우리 가족이 될 테니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결혼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내와의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예상보다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외동딸인 아내가 사실을 알렸을 때 장모님은 우리가 알아서 지우겠다. 너는 가라 고 화를 내셨고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다음날 연락이 오셔서 만났고 결국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결혼 전 이야기부터 할게요. 첫째, 상견례.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신 자리에서 장모님이 요즘은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주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저희 어머니 앞에서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과거에는 남자 쪽에서 결혼 준비를 다 했지만 최근에는 여성분들 쪽에서도 반반 혹은 많은 부분을 이바지하면서 결혼 준비 및 결혼 생활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였지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결혼 준비는 과거의 방식대로 딸의 결혼 생활은 현대식으로 하길 바란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둘째, 집 문제. 장모님은 서울에 집 사야지, 송파로 가야지, 집이 전망이 안 좋다, 좁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쪽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들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6년 정도 된 유명 건설사 아파트 24평 7층 아파트를 매매로 9억에 구매했습니다. 사실 집을 구매할 당시 지방에서만 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시며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는 가까운 경기도 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고 했는데 장모님은 송파 쪽으로 집을 얻으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준비한 9억도 현금이 아니라 어머니가 대출받아 겨우 맞춘 건데 돈 한 푼 안 보태시면서 송파로 집을 얻으라는 말씀은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였습니다. 이후 계약한 집을 둘러보시면서 층수가 별로다, 전망이 안 좋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 7층으로 베란다에서 서울 시내 롯데월드 타워가 훤히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이었습니다. 장모님은 3층이었으면 정원나무가 베란다까지 올라와서 우리 집 정원 같아 보이고 좋은데 하시며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혼수 가구를 살 때 장모님이 집이 좁아서 넣을 게 없다, 좋은 거 할 게 없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부분 중저가의 작고 싼 가구들을 구매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가구나 그런 것에 큰 욕심이 없었지만 집이 좁아서 넣을 게 없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특히 청소기를 사려고 했을 때 24평 그 좁은데 청소하는데 쓸고 닦고 하면 되지 청소기는 필요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혼수 문제. 집이 좁아서 할 게 없다며 중저가 위주로 가구를 구매했고 TV의 경우 저는 좀 큰 걸로 하고 싶었는데 그때도 좁아서 안 된다며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24평에서 살 것이 아니니 이사가서 평수를 넓혀가면 나중에 다시 사는 게 돈 낭비라고 아내와 함께 설득해 결국 65인치 TV를 구매했습니다. 혼수 가구와 가전에 대략 1.5에서 2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처가에서 실내 장식을 하면서 식탁과 소파도 교체했는데 엄청나게 비싼 것을 사셨더라고요. 저와 장모님이 처가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참고로 처가는 쉼평대입니다. 땡땡아, 우리 집 TV는 너희 집보다 많이 그렇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어색하고 당황했습니다. 어떤 표정과 뉘앙스였는지 가늠이 가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저 장가 보내고 나서 누나를 시집 보내고 쉼평대 아파트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넷째, 예물 예단 문제. 저희 어머니는 사실 아들 결혼 집 장만해 주시느라 모든 현금 대출을 다 끌어쓰셔서 더 이상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결혼식 비용, 예식장, 드레스, 예복 촬영 등은 아내와 제가 반반 부담했습니다. 예물 예단의 경우 결혼 반지 외에 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서로 좀 보태주면서 집 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특하다고 하셨지만 장모님은 어느 날 조용히 저만 부르더니 땡땡아, 딸 다이아몬드랑 까르띠에 시계 해주면 우리도 너 좋은 시계 하나 해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서울에 집 하나 얻기도 힘든 시절인데 그런 명품들 살 여유가 있다면 집 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저희 둘 다 어려서 그런 건 별로 필요 없고 3년쯤 후 결혼하고 여유되면 제가 아내에게 다이아몬드는 직접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기분 나쁘신 티를 확 내셨습니다. 이후에 차를 타고 가다가 한 번 더 얘기하셔서 그때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장인어른이 청소하시다가 젊을 때 끼시던 중저가 시계를 찾으셔서는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중저가도 아니고 무슨 행사 회사 체육대회에서 사원으로 받은 시계였습니다. 장모님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쟤는 이미 좋은 시계 있어 라고 하시더군요. 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네, 있어요. 대학생 때 용돈 모아서 산 40만 원짜리 알마니 시계를 가끔 아직도 끼고 다녔거든요. 예단의 경우 처가에서 이불을 제외한 현물 예단을 생략했고 현금 예단은 1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50%는 다시 돌려줘야 하니 실질적으로는 500만 원을 주신 거죠.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여쭤보니 남자 측에서 지불했으면 현금 예단을 못해도 10%는 해주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실망도 했지만 문제는 이 예단을 받기로 한날 장인이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아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다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며 현금 인출기를 여러 군데 돌면서 돈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시는 날에 맞춰 봉투에 넣어주시기로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처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본가보다 나으면 나았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장인 장모는 외부 시선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날 장인 장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보러 온 적이 있는데 장모님은 오시자마자 팔이며 목이며 귀며 누르신 장식품,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을 해체하는 데만 한참이 걸리시더군요. 그만큼 사치품이나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결혼 과정에서 한복도 모두 대여로 하자고 했는데 장모님이 계속 우겨서 양가 어머니들, 저와 아내 네 벌을 몇십에서 몇백씩 주고 기어코 맞춰 입었습니다. 결혼 준비 공용 자금에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결혼식 이후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섯째, 배경 손님 설거지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 최근에는 함을 많이들 생략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장모님이 원하셔서 저 혼자 함을 들고 가서 장인, 장모, 아내, 외삼촌, 외숙모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저희 처가는 장모님이 식사 준비를 굉장히 요란하게 하시고 뒷정리를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장인 장모 두 분이 식사하시면서 술을 꼭 드시고 식사가 끝나면 장모님은 술을 더 드시고 장인이 설거지를 하십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성격이 급한 장인어른은 식사를 빨리 끝내시고 후다닥 설거지를 하러 가셨고 나머지 분들은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자네는 장인이 설거지하는데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뭐하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외숙모가 옆에서 아니 함 들고 온 손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라면서 외삼촌에게 면박을 주셨는데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사연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몰래 챙겨준 다이아몬드. 여러 소소한 일들이 있었지만 생략하고 결혼식을 올렸고
잊고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장식장을 보니 보지 못했던 보석함이 있어서 열어보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망설이며 장모님이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이건 제 잘못일 수도 있는데 다이아몬드 시계 등은 생략하기로 이미 사전에 협의되었고 양가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쉬워하는 장모님께 여유 찾고 제가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건데 이렇게 몰래 딸을 챙겨준 걸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명품 시계 안 갖고 싶을까요? 저희 어머니도 아들 시계, 며느리 다이아몬드 안 사주고 싶었을까요? 집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써서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차차 살아가면서 하겠다고 했던 건데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었다면 사위도 같이 해주시던가 아니면 사위 측에서 무리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둘 다 해줄 여력이 없었다면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사위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아내에게 장모님과 이전에 둘이 했던 얘기와 제가 서운하고 화난 기분을 얘기해서 친정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실제로 어디 숨겨뒀는지 아니면 진짜로 가져다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아내는 정말 온순하고 착합니다. 사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유도 장인 장모와 남편의 갈등을 대충 70% 정도는 알면서도 제대로 중재해주지 못할 정도로 여리고 착하죠. 그리고 장인 장모도 저에게는 별로인 사람들인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온화하고 인품 좋은 사람들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둘째, 경제권 문제. 저는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했고 알만한 대기업에 재직 중이며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식 등 금융에 관심이 많았고 나름대로 소질 있고 돈 관리를 잘해왔습니다. 또 연애 때부터 주도권이라는 걸 굳이 따지자면 제가 주도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내는 유년 시절부터 장인 장모가 챙겨주고 끌어주는 것에 익숙해서 너무 사소한 일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저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연스럽게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었고 주요 사항들은 구두로 아내에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 사건 이후 외삼촌과 장인 장모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외삼촌이 됐든 경제권을 아내한테 줘. 남자가 경제권을 들고 있으면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바위를 잘 못 파 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외삼촌의 말씀은 남자가 돈 관리를 하면 너무 예산을 잘 알아서 밖에서 써야 할 때도 구두쇠처럼 돈을 못 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돈 관리를 하고 남자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나중에 외삼촌이 뒤에 덧붙여 설명하여 이해했습니다. 이 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 황당한 건 장인과 외삼촌 모두 경제적으로 가부장적인 남편이었고 모두 본인들이 경제권을 들고 있었으며 장모와 외숙모 모두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왔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들은 본인이 하고 자기 딸과 조카는 남편이 아니라 딸이 직접 경제권을 쥐라니 참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셋째, 설거지. 어느 날 제가 새벽 6시에 출근했다가 밤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뒤 장인 장모가 와서 아내랑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바로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는데 두세 개 먹었을 때 아내가 다 먹었다고 먼저 일어나서 설거지하러 가더군요. 그때 장모님이 아내에게 이따가 다 먹고 해 라고 하시니 아내가 지금 먼저 좀 할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왜 이따가도 어차피 내가 해야 하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이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서럽더라고요.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들어온 사위한테 이제야 밥을 먹기 시작한 사위한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려는데 아내가 만류하다가 결국 둘 다 같이 앉아서 제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당시 유통 현장 근무를 할 때라 앉아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매장 행사 날이라 새벽부터 고생하고 돌아온 사위를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 없이
온종일 쉬신 장모님이 좀 해주실 순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장인이 사위 뒤통수를 치나요? 대기업에서 구매자로 근무하던 저는 장인의 친구분이 상품 수입을 하는데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하며 얘기를 나눠보자고 하셨습니다. 퇴근 후 장인의 친구와 장인, 저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이 술을 꽤 드셨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술에 좀 취하셨을 쯤 친구분이 그래, 사위랑 딸 자주 처가에 오나? 하고 장인어른에게 묻자 장인이 허세를 부리며 뭐, 내가 딱 오라 하면 딱 와야지 하며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리시더군요. 여기까지는 친구 앞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저희 뒤통수를 여러 대 팍팍 치셨습니다. 왜 때리려는 게 아니고 술에 취해서 허세 부리면서 제 얼굴이 앞으로 팍팍 고꾸라졌으니 강도는 확실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 얘기는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얘기하고 왔다. 그런데 장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머리를 3대 4대 팍팍 치시는데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못했다고요. 다섯째, 너희 집 시세 얼마야? 전세 놓고 이사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리원에서 2주 동안 있다가 장모님도 본인이 돌봐준다고 하고 아내가 친정에서 일주일 더 있겠다고 해서 친정에 아기랑 있고 저는 서울 집에서 출퇴근하다가 주말에 처가에 갔습니다. 저는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보니까 일주일 동안 물론 아이와 아내를 돌봐주긴 했지만 대부분 헬스장 모임, 무슨 모임 하면서 아내랑 아이 드시고 외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지 했는데 아내도 제가 갔더니 괜히 왔어. 엄마 진짜 짜증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후에 저희 본가에 와서도 장모의 이런 행동을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예정일보다 2일 전에 새벽에 양수가 터져서 산부인과에 갔고 곧 출산할 거라는 말을 듣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소식을 말했는데 서울 중구 산부인과로 경상도에서 저희 어머니가 바로 올라오셨고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딸 출산이 코앞이라 연락을 드렸는데 헬스장 갔다가 모임 갔다가 오셨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도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생활도 중요하다지만 친딸의 출산이 코앞이라는데 헬스장 모임 저희 어머니는 식당도 젖혀두고 먼 거리를 더 빨리 오셨는데 아무튼 저를 식탁에 불러 앉히시고 땡땡아 너희 집 전세가 시세가 한 4억 해 내 어머니 우리 집 전세 시세 7억 이상해요. 속으로 왜 그러지 하면서 대답을 했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우리 집 시세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의도를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더 덧붙여 설명을 해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대학과 대기업을 다니셨던 장인어른 부잣집 딸이셨던 장모 장로님은 평생 전업주부 하면서 미대를 나오셨고 취미로 전시회 등도 가끔 참여하시면서 살았는데 평소에 느낄 때 세상 물정경제관념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집 앞에 백화점 마트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나들며 이것저것 많이 사시는데 나중에 장모님이 자랑하듯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분과 100세 가까우신 친할아버지와 사시는데 장보는 데만 월 300만 원 정도 이상을 쓰신다고 집에 냉장고도 4대가 꽉 차 있고 맥시멈 라이프를 저희 어머니는 아들 장가 보내고 식당 아주머니도 줄이시고 본인이 직접 설거지며 서빙이며 직접 더 뛰고 한 푼 두 푼 다시 바닥부터 고생하고 계시는데 두 분은 딸 시집 보내고 더 많이 여유로워지셨더라고요. 다시 장모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래 그럼 너희 집 전세 놓고 여기 옆으로 이사와 내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혼집을 구할 때는 장모님 댁 근처를 비롯한 경기도도 고려했었는데 그 당시 극심히 반대하며 서울 송파를 외치던 장모님이 갑자기 이사하라니 아니 제 돈 제 어머니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왜 자신이 감 내놔라 배놔라 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얼어버렸습니다.
집에 와서부터 이 일로 그간의 스트레스가 폭발했고 저는 1년 살던 집을 팔고 처가와 정반대의 경기도 새 아파트 30평대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이후 이사 준비가 한창일 때도 한번 처가에서 이사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장모가 경기도로 이사하는 걸 탐탁지 않아 하시며 그래도 아들 초등학교 갈 때 되면 서울 송파로 가야지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송파 쪽은 시세가 얼만데요? 저희 사정으로 못 가요 했더니 아니 그래도 교육한 건 이런 거 생각하면 가야지 어머니 저희 사는 여기도 이렇게 저렇게 좋은 환경이고요.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기어이 수긍을 못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 딸도 여기서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잘 컸잖아요. 처가 동네가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몇 손가락으로 꼽히는 유흥가 동네입니다. 이 동네도 유흥가로 그렇게 유명한 곳인데 잘 컸잖아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이 빨개지셔서는 많이 흥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서울 송파가 좋으면 본인들이 나가서 사셨어야지 본인들은 경기도에 계시면서 돈 한 푼 안 보태시고 송파로 가라고 여담이긴 하지만 후에 제가 홧김에 팔았던 진짜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제 집을 감 내놓아라, 배에 내놓아라 본인들 옆으로 오라 하는 말에 화가 나서 팔았습니다. 첫 집이 2년쯤 지나 시세가 2배가량 뛰어 있는데 경기도 새로 들어간 집은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울고 후회하고 했죠. 제 선택이었지만 장모가 이래저래 스트레스 주지 않았더라면 안 팔았을 텐데 괜히 원망스럽고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또 만회는 했습니다마는 6째 운전기사 해야 하니까 얼른 자 어느 날 새벽 1쯤 5시쯤 대구에 출장을 갔다가 당일 일 마치고 밤 10시가 다 돼서 장로님 댁으로 바로 갔습니다. 내일은 장인 장모님 모시고 제주도로 가는 날이었고 아내와 아들은 오후에 미리 댁으로 와 있었습니다. 이제 막 들어와서 아들도 보고 앉아 있는데 장모님이 역시나 또 해맑은 표정으로 빨리 씻고 자 내일 새벽 일찍부터 운전기사 해야 되는데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엄마 운전기사가 뭐야 오빠한테 가볍게 은근슬쩍 말하니 어머니도 자신이 생각 없이 말한 게 좀 겸연쩍은지 살짝 당황하면서 맞잖아 아빠가 하실 순 없잖아. 나는 사위가 운전도 잘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새벽부터 멀리 지방까지 출장 갔다가 밤늦게 귀가한 사위한테 걱정돼서 일찍 쉬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 여행의 운전기사라고 쉬라니 말이 다르고 다르다고 하는데 맞죠? 장모님 아내는 운전도 서툴고 장인어른이랑 저랑 있으면 당연히 별일 없으면 제가 하긴 물론 제가 했고요. 그런데 기분은 너무 나빴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밟은 것 같지도 않게 운전 잘하죠 이렇게 대답하고 싶고 잤습니다. 운전기사 해야 하니까요. 7째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100세 가까우신 친할아버지를 장인 장모님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 별세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도 처가댁 가서 할아버지 방에서 인사드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무슨 말씀을 간절하게 하시는데 귀가 안 들리셔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장인 장모 와이프는 알아들을 수 있으시더라고요. 거실에 있던 아내를 불러서 해석을 하니 할아버지가 추우시다고 보일러 좀 틀어달라고 장모님이 보일러를 안 틀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눈치를 보셨으면 손자 사위한테 부탁을 하실까 싶었는데 아내가 보일러 틀다가 엄마 할아버지 방에 보일러 껐어. 장모님은 진짜 욕심이 많으셔 양말 신고 담요도 풀면 되지 요즘 누가 보일러를 틀어 그래도 틀어드려 그러더니 장모님이 와서 담요 주시고는 휙 나가버려서 아내도 엄마 왜 그래 진짜 하면서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거실에 있던 장인이 엄청나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면서 내가 거기서 뭐해 왜 나오지 않고 그걸 왜 들어주고 있느냐 진짜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할아버지 인사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고 할아버지 손 뿌리치고 할아버지 저는 나가봐야 해요 하고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왜 저 신경질을 들어야 하는지 아직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8째 기타 여러 가지들 처가에 매달 1.5주에서 2주는 꼭 갖고 와라고 하시니 가야죠. 어떤 달은 4주 내내 갔습니다.
가족 대소사도 올 수 있겠어가 아니라 와 하시니 다 다녔죠. 장손들도 안 오는데 출석률 100%라고 아내가 사위밖에 없지 하고 어느 날은 말하니 장모님이 말하기를 원래 결혼하면 남자 쪽은 신경 못 쓰고 여자 쪽은 더 챙겨야지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지방이라 멀기도 하고 할아버지 제사나 무슨 가족 행사가 있어도 한 번도 직접 오라는 소리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명절 때나 기껏해야 1년에 두어 번 갔는데 가서도 자는 우리 깨우시지도 않고 장사하셔서 아침 일찍 나가시고 최근에도 8월에 이때 내려갈게 하니까 뭘 오냐고 힘들다고 괜찮다고 평일에 자주 가고 명절 전주 다음 주에서 처가 꼭꼭 가도 한 번도 이번에는 고향에서 있다가 오라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명절도 꼭 반 나눠서 가야 하고 오라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가면 저를 반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무안할 정도로 들어갈 때 저는 본체만 차시고 혼자 앉고 쌩 들어가 버리십니다. 어느 날은 아내도 무안해서 오빠도 왔어 오빠도 인사해줘 하고 말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다가 얘야 너는 습관이고 중간중간 에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장인어른 명절 선물 때문에 일 처리해드리는데 장인어른은 몇 번 전화통화로 소리치고 신경질 내고 전화 팍팍 끊어버리고 같이 식사할 때는 저희 어머니도 사위한테 그러지만 TV에서 보면 장모장인은 사위 맛있는 반찬 하나 더 챙겨주려고 고기 반찬, 맛있는 반찬은 사위 앞에다가 밀어준다는데 제 앞에 있는 반찬도 딸 앞으로 밀어놓고 아내가 몇 번 이런 걸 눈치채고 제가 민망할까봐 다시 제 앞에 갖다 놓거나 제 밥 위에 반찬 올려주거나 합니다. 와이프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를 집게로 잡고 제 밥 위에 앞접시에 살포시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툭 하고 던집니다. 고기를 구워서 주시는 거는 좋은 마음이죠. 근데 던집니다. 아내네는 오랫동안 애완견을 키웠습니다. 결혼 직전 운명하긴 했는데 연애 시절에 한 번씩 같이 식사를 할 때 식탁에서 고기 먹고 있으면 애완견이 식탁 밑에 오면 장인이 고기를 하나씩 툭툭 던져줬거든요. 제가 개인가 봅니다. 애완견이 미워서 고기를 던져주지는 않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는 며느리 하나라도 더 잘 먹으라고 고기 구워서 밥 위에 살포시 놓아주는 걸 보고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처가에서 고기 던지는 게 생각나서 다 같이 밥 먹다가 땡땡하고 욕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야 이 핑계 저 핑계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고향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제가 그렇다고 평소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우리 집은 못 가도 아내도 가고 싶어 하고 장인 장모도 와 하시니까 한 달에 2주는 처가 가고 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장모님 장인어른 옆에 붙어서 회사 얘기, 일상 얘기, 사는 얘기 수다도 많이 하죠. 다른 사위들은 방문 닫고 휴대전화기 보거나 잔다고 하는데 저는 장인 장모 빼고는 친지들 안 해도 항상 고맙다고 말할 정도로 장인 장모님한테 애교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아내네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행사처럼 꼭 상처되는 말들을 하고야 맙니다.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에 저는 예전 기억들도 자꾸 되살아나고 하네요. 최근 얘기입니다. 첫째 야애 끌지 말고 밥이나 먹어 주말이면 호출하는 호출을 받고 처가로 가는데 여느 때처럼 처가에 가 있을 때 장인 장모님은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거실에서 아들이 땡깡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온순한 아내가 달래고 달랬지만 5살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제가 옆에서 그만해 5번을 했죠. 그나마 저는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 제가 제지를 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아들도 알고 있죠. 처가만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왕으로 떠받들어주고 아빠보다 세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빽빽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장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야 이 땡땡 너는 애 끌지 말고 와서 밥이나 먹어 정확히 이렇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순간 뭐지 이 소리는 뭐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평소에 본인들 마음대로 육아를 하고 제가 하는 건 틀렸고 본인들 방식이 맞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면 더 기고만장해지는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내 아들 앞에서 아니 누구 앞이라기보다 긁는다고 내가 내 아들을 아니 아무튼 무슨 소리인지 화가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순간 화가 확 나서 아들을 화가 나서 방으로 데리고 가서 1분 만에 진정시키고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화가 나네요. 저 사람은 대체 나를 뭐로 생각하는 거지? 둘째, 내 발이 지저분하다고 저는 아들 모습을 우리 가족 일과 등을 친가 카톡방 처가 카톡방에 공유를 아주 잘해주는데요.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샤워 위에 누워있는데 아들이 아빠 발 마사지 해줄까 하더니 핸드크림을 쭉쭉 짜서 발에 듬뿍듬뿍 발라주는데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각 방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반응은 우리 땡땡이가 효자네, 장인어른 반응은 땡땡아 효자도 좋지만 지저분하게 발을 만지게 하느냐라고 답장을 보내시더라고요. 또 보고 황당 뭐지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있던 아내가 뭐가 지저분해요 하고 답장을 했더니 장인이 발은 씻어도 더러워하고 보냈더라고요. 그게 한 달 전쯤인데 무시 모멸감이 들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추가로 덧붙여 설명해드리면 우리 집은 아내가 발 만지고 만져주는 걸 좋아합니다. 엄마가 매일 아빠한테 핸드크림으로 발 마사지 해줘, 손 마사지 해줘 해서 아빠가 해주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보고 컸더니 아들도 가끔 저렇게 와서 손발 마사지를 해줍니다. 또 제가 기분이 더 나빴던 건 한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착한 아내는 몇 번씩 장인어른의 발각질을 쓱쓱 긁어줍니다. 인터넷에서 각질 제거하는 거 사서 직접 해주더라고요. 그럼 본인 딸에게 발을 내어주고 각질 긁어주죠. 언젠가 한 번은 장인이 먼저 아내한테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죠. 자기 딸이 자기 각질을 긁어주는 건 괜찮고 제 아들이 샤워하고 나온 아빠의 발 마사지 해주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지저분하다 더럽다는 저 말에 화가 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딸은 딸이라 좋고 손자는 손자라 좋고 제가 빠져주면 자기네들끼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셋째, 어머니 제 지인입니다. 제가 최근 이직을 한 첫 주 아내는 2년 전부터 야간에 학원 가해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전 직장에서부터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항상 칼퇴근을 해서 일찍 와서 야간에는 제가 육아를 하고 아내가 일을 했습니다. 이직한 첫 주에는 퇴근 시간이 불확실할 것 같아서 아내가 장모님께 부탁해서 꽃송이 2일 동안 집에 와 계셨습니다. 첫날 아내가 학원 강의를 했고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알았지? 그래. 평소에 혼자 말씀하시고 혼자 대답을 잘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와라, 언제 와라 이 표현도 이제 너무 싫어졌습니다. 올 수 있어, 시간 되라고 먼저 물어보셔야지 확정적으로 와라 호출받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중요한 분 결혼식이 있어서요. 갔다가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모님의 표정은 웃으면서 그리고 너 왜 거짓말하느냐는 표정. 이건 제가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땡땡이가 일요일 오후라던데 왔다가 자고 다음날 가면서 가면 되잖아. 어머니 토요일 오후에요. 땡땡이가 일요일이라고 했다니까 어머니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어머니 진짜 토요일이에요. 아니야, 땡땡이가 일요일이라고 했어. 5, 6번은 이렇게 말하다가 제가 더는 못 참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내 지인 아니고 제 지인이에요. 제가 알 줄 알고 했더니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그럼 마치고 와 하시는데 이때도 순간 아니 자기 딸 말을 듣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딸이 잘못 알았구나 하면 되지 몇 번이나 못 믿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 5분 지났나 각자 뭐 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면서 땡땡아 근데 왜 아내는 일요일이라고 알고 있지? 또 이러시는데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이분들이랑 나랑은 진짜 안 맞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넷째, 내가 자꾸 만지니까 그렇잖아. 추가로 지난 주말에 장인 장모랑 우리 가족 강원도 리조트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기 싫었는데 아내랑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장인 장모가 너무 미운데 장인이 몇 번 전화가 와서 아들한테 캠핑 가자, 고기 구우러 가자 하셔서 또 아내랑 아들 생각하면서 제가 숙소 2박 3일 예약을 해뒀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최대한 눈 안 마주치고 말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저 스스로가 슬프고 불쌍합니다. 간단한 에피소드는 서너 개 있었을 텐데 첫째 산책로를 산책하는데 장모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됐다고 사양하더니 바로 저에게 오더니 씩 웃으면서 네가 들어 하더라고요. 황당해 있는데 아내가 눈치를 살피더니 자기가 와서 들고 갔습니다. 사실 가방 들어주고 그런 거 별거 아닌 건데 예전에 제가 정신을 못 차렸을 때는 먼저 가서 들어줬던 건데 이번 여행 때는 안 가려고 했다가 그러지는 못하고 최대한 엮이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갔던 터라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둘째 이날따라 내비가 몇 번을 먹통을 하더라고요. 렉 걸리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렉 걸려서 제가 갑자기 당황을 했죠. 모르는 초행길이라 내비에 의지를 했고 운전은 자타공인 정말 잘합니다. 근데 장인이 옆자리에 있다가 소리치듯이 무슨 내비냐, 에이 카카오 내비는 시외에서 쓰면 안 돼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휴대전화기로 팀 앱을 틀어주고 제 휴대전화기는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또 내비가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그때 장인이 저한테 에이 내가 자꾸 만지니까 그렇잖아. 가만히 내버려 둬줘 하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내비가 먹통이 되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새로 고침을 몇 번 누르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뒷자리에 장모랑 앉아 있다가 뭘 만져서 그래 아니야 하고 자기 아빠한테 슬쩍 말은 하는데 우리 아들도 뒷자리에서 다 듣고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신경질을 내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요. 굉장히 활발하고 부침성 좋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회사에서도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의 회사 체육대회 인기 투표로 응원단장이 될 정도로만큼 잘합니다. 아내 친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처가 친지들, 장손, 손자들 다 내 성적이라 쭈뼛쭈뼛할 때 제가 자리 다 지키면서 손님들 감사 인사드리고 다른 손녀, 아내, 사촌, 언니들 사이 들러 오지도 않거나 와도 잠시 있다가 갔습니다. 장례 다 끝나고 나이도 막내이고 다른 친척들 사위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장손들도 가만히 있는데 장인 장모님 귀 살려드린다고 친척 어른들 식사도 다 대접해드리고 평소에 아내, 사촌, 동생들, 조카들 만나면 내 사치는 못 부려도 용돈 다 챙겨주고 장모님 어디 술 취해 있다고 하면 모셔다 드리고 밤늦게 왕복 100kg가 넘는데도 오가며 심부름도 하고 사위가 처가 가서 변기통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몇 시간 동안 안방 화장실 변기 뚫고 쑤시고 꺼내고 이때 장인 장모님은 거실에서 TV 보고 계셨습니다. 이 정도면 상 받아야 하지 않나요?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 세계적 기업에서 재직하며 연봉도 또래들보다 훨씬 많이 받고 싹싹하게 친척 장인 장모께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저를 대할까요? 저 신체적 정신적 능력적 결함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사위한테 데려 조심하고 더 챙겨주지 못해 안달인데 심지어 매형은 내 성격이라 집에 와서 구석에서 항상 휴대전화만 보고 있고 말도 없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 결혼하는 거 보면 저보다 못하고 준비 덜해도 엄청나게 대접받고 살던데 누구는 결혼 전에 장모가 뭐 해주더라 이래주더라 장인이 이래주더라 자랑만 하는데 저는 뭐 제가 원하는 게 대접이 아니라 단지 존중받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될 만큼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괴감도 들고 평생을 자신감, 자존심으로 살아왔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금까지 장인 장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내도 점점 미워 보이게 되고 장인 장모에 대한 미움이 아내에게 향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댓글이 많이 달려서 놀랐습니다. 혼자 몇 년을 끙끙 앓다가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욕해 주시고 해결책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상처받을 아내 생각하며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게 사실입니다. 많이 망설이다가 이틀 전 아내에게 해당 글과 댓글도 보여주었습니다. 더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뵙기 어려울 것 같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울었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장인어른 장모님을 뵙지 않겠다고 합니다.
추가 글을 쓰는 지금도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런데 독하게 마음 먹고 끊어내려고 합니다. 당장 8월에 장모님 생신, 10월에 장인어른 생신, 추석 명절 등이 있지만 찾아뵙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디 평생을 안 보고 살 수 있겠느냐마는 오랜 시간 동안은 이런 방법으로 제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할까 합니다. 글을 쓰고 몇 번 다시 읽어보며 이러한 일들이 연속적인 일들이 아닌데, 물론 적지 못한 일들도 많습니다. 글로 적다 보니 읽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과장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또 대학원 마지막 학비 1,000만 원도 내가 한 번은 내줘야지 하시면서 기꺼이 내주신 장인어른과 손자와 딸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반찬 등 잘 챙겨주셨던 장모님의 좋은 모습들은 다 빼놓고 상처받은 일들만 속 좋게 나열해 놓는 건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몇몇 댓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제 결함, 아내에 관한 10년 이상 오랜 운동을 해오며 트레이너라 오해할 정도의 건장한 신체와 학창 시절부터 동성은 물론 이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33세 연봉, 강의 등 기타 수입까지 세월 수입 6에서 700 정도 됩니다. 의사, 변호사, 전문직은 아니지만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능력도 인정받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도 2년 전부터 고등과외 학원 수업을 하며 월 200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은 저한테 전부 이체시켜주고 제 카드로 용돈 생활비를 쓰고요. 아내가 중재를 못해준 점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과 같이 많이 아쉽고 저 또한 잘못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 아내를 잘 아는 친구에게 얘기했을 때 아내가 어쩔 줄 몰라 많이 힘들어하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순둥순둥하게 커와서 감히 엄마 아빠한테 싫은 소리, 강하게 저에 관해 얘기한다는 걸 꿈도 못 꾸었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왜 한마디 말도 못했는가? 저는 이성보단 감성이 앞서는 사람이고 실제로 마음이 아주 여리기도 합니다. 또 욱하는 성질도 있어서 어떤 다툼이 발생하면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고 뒤돌아서서 후회하죠. 본문 내용 중에서도 제가 홧김에 집을 팔아버리는 등 여리지만 강단은 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도 말을 꺼냈다가 감정이 이성을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혹시나 저의 그런 모습에 아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됐고, 그래 내일은 안 그러시겠지 나아지시겠지 하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장인 장모님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유, 제가 잘나서 길들이기 하신다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았고, 강력강의 전형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왜 그럴까봐 저도 한번 생각해봤네요. 밖에 친지 친구, 지인분들은 모두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평하는데 그 주변 분들이 보면 저 혼자서만 사위에게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분들이라 우긴다고 하겠죠. 장인어른도 분명 연애 시절 저를 미래의 사위로 인정은 해주셨지만 제가 속한 기업 하는 일,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속도 위반 결혼이라는 점도 이러한 대우에 어느 정도 작용했을 테고, 무엇보다 미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도 연기라도 하며 장인 장모님께 최선을 다하고 주변 친지 친구분들에게도 잘하는 죄가 좀 가벼워 보였을 테고, 장인 장모님 두 분 모두 그 세대들에서는 대학 다니기도 어려웠던 시절인데, 장인은 K대 L기업 출신이고 장모님은 서울 소재 미대 출신인 반면에 우리 집 어머니 아버지 모두 고졸래 장사만 해오신 분들이라 어느 정도 저와 우리 집에 대한 우울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짐작을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저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상처로 마음이 다쳐 더는 잘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과 마음을 굳히게 되어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 많은 조언을 받고 독하게 마음먹고 연을 끊어내보려고 합니다. 베스트 댓글 보는 제가 화가 나네요. 저도 결혼 초기에 장모님한테 받은 서름이 조금씩 있긴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우리 장모님은 진짜 천사시네요. 이 정도면 집구석이 기본적인 예의를 모르네요. 여기 판 보시면 여성분들도 시댁 맘에 안 들고 그러면 안 가고 그러잖아요. 거리 좀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집 장모는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장인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고 너무 화가 나네요. 백년 손님이라는 말처럼 안 되더라도 기본은 해야 되는데 집안이 막장 집안인 것 같으니 적당히 거리를 두세요. 베스트 댓글 이 제가 봤을 때는 처음 혼전 임신으로 탐탁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장모가 남의 이목도 중요하게 여긴다 했죠. 자기 소중한 딸 다이아몬드도 안 해주는 것부터 거슬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따로 다이아몬드 세트도 맞춰줬는데 그걸 기어코 돌려보내고 나중에 집도 팔아서 경기도로 갔죠. 저분들이 볼 때 내 새끼 좋아지라고 한 걸 다 반대로 해버리니 더 마음에 안 들어서 시비를 건 듯합니다. 서로 싫어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이미 지나친 간섭을 하고 와이프도 중재 못한다니 처가는 멀리 하시는 게 좋을 듯 싶네요. 댓글 3. 진짜 이거 와이프부터 처가 사람들 다 이상한 거예요. 나 아는 사람도 혼전 임신으로 저런 꼴 보고 결혼했다가 와이프는 난 아무것도 몰라요로 나오고 부모가 나서서 저러면서 재산 자기네로 돌리려고 하고 주도권 아내한테 다 주라고 압박하고 나중에는 시어머니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 생난리를 쳐서 그분은 정신 차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와이프 이미 부모랑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착하기 뭘 착해 정신 차려요. 이혼할 마음 없으면 경제권 다 글순이가 갖고 처가댁에 절대 가지 말아요. 그러면 와이프가 알아서 본색 드러내겠지만 불쌍하네요. 글순이 힘내시고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